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조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함께 나눌 얘기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이 숨을 곳 없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미국의 어떤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도 이제 우리 증시가 목덜미를 잡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또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 거기에 또 다시 목덜미를 잡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어디 좀 도망 다닐 곳 없이 계속해서 좀 이리 치이고 좀 저리 치이는 이런 모습인데, 중국 증시가 최근에 좀 어떤 변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많이 좀 휘둘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우선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지금 증권사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전업하시는 분들, 모든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좀 종사하신 분들을 본다면은 얘기를 나눠보면 거의 한국 시장이 8시 분 동시적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9시 장 개시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관심이 가는 거는 10시 반에 중국 시장 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쪽 모니터에는 이제 한국 증시를 켜놨지만 또 한쪽에는 10시 30분에 이제 중국 시장을 켜놨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말로는 한국 시장의 증시 시작은 10시 반이다. 좀 이런 말이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지수가 상당히 좀 국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전후로 10시 30분 전후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변동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시장, 예를 들어서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좋은 마감을 했는데, 만약에 10시 30분 이후에 또 중국이 무너진다면은 한국 시장은 또 역시 무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10시 30분 이후에 중국 시장이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한국 시장 역시 큰 타격을 보는 지금 그런 장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전장마다 참 답답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때 구간대 정말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최근에는 또 미국보다도 이 중국의 변동성에 상당히 또 우리가 연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중국의 어떤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다 들었다 놨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쪽으로도 그렇고요. 이 중국의 제조업 경기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우선 중국 PMI 지수가 거의 3년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49.7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50 이하는 경기가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 이어서 미국도 상당히 좀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우선 예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상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 이어서 미국까지도 지금 PMI 지수가 지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더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높은 상승세로 좀 마감을 했지만은 그 우려감은 쉽게 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중국 지표가 이제 또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8월 수출입이라든지 9월 물가라든지, 그리고 M2, 그러니까 시중 통화량이 또 계속 경제 지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확실히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출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하반기 지표들이 되겠죠. 일단은 일각에서는 7, 8월에는 워낙 또 제조업의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위축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미국 글로벌 지표, 미국의 제조업 지표까지도 부진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수출이 이런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우선 중국, 미국, 그러니까 G2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은 힘이 없다, 지금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부분들이 지금 다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한국도 지금 상당히 좀 최저치로 나왔고요. 지금 조사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제일 낮게 나오는 수치도 나와 있고요. 지금 다만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몇몇 나라들만 최저치지만 5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럽 쪽은 괜찮지만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최저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조업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활기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좀 위축된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증시에도 투자 심리에 좀 많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라는 게 중국이라든지 미국, 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크게 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또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이 최근에 글쎄요, 제조업에서 이제 서비스업으로 많이 좀 전환을 하고 있고 내수 시장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제조업 부분이긴 한데 자 이렇게 제조업 PMI가 부진하게 나타나자 그게 그저께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좀 미국 증시에 하락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파급력이 상당히 좀 커진다는 게 문제예요. 뭐 중국에서 이렇게 폭락하면은 미국 영향 주고 미국에서 영향 받으면은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동시에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악순환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걸 좀 어떻게 좀 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가 좀 실마리가 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일단은 뭐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은 우리가 항상 계속 좀 같이 좀 연동해서 좀 나타나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제 뭐 미국이랑 유럽이 잘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이제 아까 이제 말했지만은 변동폭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극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중국이 다시 한번 누르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기술적 반등이 다시 눌려져서 다시 이제 지수는 한국 증시는 또 이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간에 낀 상태에서 상당히 뭐 미국에도 치이고 유럽에도 치이고 중국에도 치이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요. 한국 증시가 올라가려면 중국, 미국, 유럽 모든 나라가 다 올라가야지만 그나마 지지하는 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중국도 버블이 있든 없든 간에 한번 큰 상승이 나왔었고 미국 증시도 크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많이 가봐야 2100까지밖에 안 갔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3년 이상 정도 이상의 큰 박스권에만 지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 시장이 그 좁은 변동폭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 잡기 상당히 힘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우선은 경기 지표 좀 돌아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이 빨리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부진한 모습들, 근데 꾸준히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부양책이거든요. 뭐 다양한 정책을 좀 나타내면서 이제 수단도 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 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지표도 전혀 영향력이 없고 게다가 투자 심리, 증시의 어떤 심리가 일단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줘도 단기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오르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양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 난 상황에서 증시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는 건지요? 솔직히 경기 부양책만 가지고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이번에도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이 PMI 지수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신뢰도가 무너지는 상황이죠. 아무리 정부 정책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를 인하를 하고 뭐 연기금에서 자금을 풀고 한다 한들 실질적으로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3,000선도 지금 간당간당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PMI 지수 자체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신뢰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꾸준히 남아있는 중국 경기 지표가 정말 과시화가 돼서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투자자들이 좀 안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또 50개 증권사를 토대로 해서 뭐 자금을 또 유동성을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확인이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교역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수출입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수출입도 좀 계속해서 중국의 수입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수출도 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가장 좀 큰 나라들이 이제 유럽과 미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서의 어떤 침체가 좀 같이 좀 연동돼서 좀 같이 물고 가다 보니까 전체적 이런 이 수출입의 어떤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추이는 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수출에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특히 이제 중국의 뭐 경기 운하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입고 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뭐 자동차라든지 부품이라든지 IT 쪽, 반도체 쪽은 그나마 이제 좀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지금
준비한 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개월 연속 지금 수출이 감소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최대 규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PMI 지수 상당히 낮게 나온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에 대한 부분들,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시장인데 그 지표는 낮게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악영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간다면은 물량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한 4%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수출 단가가 지금 18%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수출을 해도 그것만큼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바로 이제 중국 경기 둔화라든지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양 옆에서 중국과 미국만 봤을 때도 양 옆에서 계속해서 압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10월에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뭐 밝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체질도 지금 상당히 또 위험한 구간입니다. 워낙 이제 미국, 중국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국의 지표 추이를 일단 보고 우리의 체질도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해 주신 건데요. 네. 그렇다면 그 밖에 또 악재들 우리가 좀 유념해봐야 될 악재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 좀 봐야 될까요? 뭐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들 항상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스가 이제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아직 모든 게 결정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그마한 악재라도 나온다면은 충분히 변동성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지금 미국 금리도 지금 어느 한 일각에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그렇죠. 어느 한 일각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저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금 갈 곳을 잃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변동폭을 더 키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물론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보다도 충격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시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구간. 네. 정말 들어도 참 압박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9월 역시나 어두운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전략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우리는 바람직할까요? 우선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섣부른 매매가 어떻게 보면 큰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됐다고 해서 저가 매수가 됐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지수가 다시 상승을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 그러니까 대외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하락이 온다면은 낙폭과대주들 를 먼저 다시 또 하락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과대에 대한 매력이 별로 크게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대신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즉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고 네. 관심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 업종별로라도 최소한 좀 만들어놔야 되는 좀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굳이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실적이 가시화되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업종 내에서도 이제 지금 주도주 섹터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이틀 전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이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러니까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선방하는 실적이 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도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물인터넷 관련주,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뭐 LG U+를 대장을 주도를 하에 이제 그 외에 핀테크라든지 인터넷 은행들 주도주, 그러니까 이런 좀 IoT 쪽으로도 어느 정도 관심이 좀 보시면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가신다면은 그런 악재로 왔을 때 좀 견디기 좀 힘들 수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현대 기아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또 앞서서도 수출 얘기를 또 길게 나눠봤잖아요. 네. 또 중국 그리고 타 기업 국가들과 대비했을 때 경쟁력이 최근에 길게 봤을 때 또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역시 수출주도 단기적으로만 관점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 수익 마이너스권에 계신 분들은 우선 계속 홀딩하는 게 맞지만은 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 박스권이라든지 그런 뭐 낙폭에 대한 부분들, 굳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자동차주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원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이 아직까지는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를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저유가,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이제 수요가 좀 많아질 것으로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고 정말 길게 봤을 때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구간대에서는요, 워낙 또 지수 전반적으로 다 빠졌고 종목들도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들 일단 먼저 매집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종목 선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일단 수출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 주셨고요. 또 기존의 주도주였던 바이오나 화장품에서 최근 사물 인터넷으로 매기가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네. 전략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대형주 자동차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도 이제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1, 2, 3부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토마토 배수익률 대 데스매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